두 개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두 개 문제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가 염기서열 문제를 살펴봤고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를 살펴봤는데 둘 다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 문제.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뭐냐면은 가능한 모든 해로부터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이런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태블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적 원칙이 만족이 돼야 돼요. 최적 원칙. 최적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최적의 해를 그거의 작은 문제로 나타내 가지고 점화식으로 나타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 작은 문제가 그 작은 문제의 최적해가 돼야 돼요. 최적해가 아니면은 최적 원칙에 만족이 안 되고 그러면 작은 문제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는 형태로는 이제 최적해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원칙은 어떤 문제에 사례된 최적해가 그 사례의 부분 사례의 최적해를 항상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이 원칙을 만족하고 있고 이 원칙을 만족해야 우리가 버텀업 태블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단 경로 문제는 최적 원칙이 적용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단 경로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도 당연히 최단 경로가 돼야 되죠. 얘는 최단 경로가 아니면 얘가 최단 경로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최적 원칙이 만족이 되는 문제가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이제 이렇게 최적 원칙을 만족하게 되는데 최장 경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장 경로 문제는 가장 긴 경로를 찾는 거예요. 가장 긴 경로를 찾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런 문제를 만들고 나니 보니까 이 문제는 최적 원칙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1에서 4까지의 최장 경로는 1, 3, 2, 그러니까 1, 2, 4 해가지고 7이에요. 근데 1에서 3까지의 최장 경로는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가는 게 최장 경로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최장 경로의 부분 문제가 또 최장 경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장 경로는 최적 원칙에 적용이 안 되고 최적 원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최적 문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을 하면 될 텐데 그때 이 최적화 문제가 최적 원칙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살펴볼 때는 주로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순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최적 원칙을 만족하는 문제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앞에서 살펴봤던 염기서열 문제나 그 이진 검색 문제 모두 최적화 문제이고 최적 원칙을 만족하는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단 경로 찾기 문제로 좀 넘어와 봅시다. 그래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는 뭘 이용해서 해결하면 돼요? 최단 경로 문제는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 BFS로 해결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최단 경로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간선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중치 그래프,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는 그냥 BFS로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데 가중치가 모두 양의 정수예요. 0보다는 커. 그럼 뭘로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살펴보는 거는
가중치 그래프인데 가중치에 음수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음수가 존재를 하면은 다익스라 알고리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다익스라는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이제 그 증가된다는 가정인데, 이제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전진을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경로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다익스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 가중치가 존재하면은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냐면은 벨맨 포드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가 있고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살펴볼 거고 둘 다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수 가중치가 있을 때 음의 주기가 있으면은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끝이 안 나겠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경로 값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돌면 마이너스 4, 또 돌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음의 주기가 있는 그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뭘 못 찾아요?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한 루프가 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입력은 가중치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그래프에는 가중치들이 제한이 없어요. 음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알고리즘 갖고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들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해줘요. 하나는 최단 경로를 실제 찾아줍니다. 둘째는 최단 경로를 안 찾아줘요. 안 찾아주고 이 그래프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없는 그래프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최단 경로를 못 찾아요? 음의 주기가 존재하면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이 그 최단 경로를 찾으면서 음의 주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음의 주기가 있으면은 진행을 멈추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그러니까 음수가 있는 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어떻게 찾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점화식부터 찾아야 되는 거고, 점화식을 찾는 방법은 찾고자 하는 최적해의 구조나 특성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 최적해를 보고 얘를 어떻게 더 작은 문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적의 원칙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는 그 작은 문제의 최적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알고리즘 살펴볼 건데, 벨만과 포드 알고리즘하고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 살펴볼 거예요. 근데 벨만과 포드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발 노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애고, 벨만과 포드는, 플로이드 워셔는 출발 노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이 주는 답을 벨만 포드 알고리즘 갖고 구하려고 그러면은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몇 번 수행하면 돼? n번 수행하면 되죠. 각 노드를 출발 노드에서 벨만 포드 알고리즘 동작시키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벨만 포드를 n번 수행하는 게 효과적일까?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한 번 수행하는 게 효과적일까?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한 번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다양한 노드에서 다양한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고 싶으면 플로우 워셔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경로만 알고 싶으면은 플로우 워셔를 쓸 게 아니라 벨만 포워드를 쓸 거죠. 그러면 벨만 포워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벨만 포워드는 어떤 관점에서 답을 생각해 보냐면은 최단 경로를 찾는데, 이 최단 경로는 최대 간선수가 n-1개다라는 거예요. n-1개. 거기서부터 이 벨만 포워드는 출발합니다. 왜 최단 경로가 n-1 이하일까요? n-1보다 커졌다. n이다. n 플러스 1이다. 근데 이 그래프에 있는 노드의 수는 몇 개예요? n개예요. 근데 그 경로의 길이가 n-1보다 커진다는 건 똑같은 노드를 몇 번 방문해? 한 번 이상 방문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방문한다는 것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에. 단순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경로가 아니라 주기가 있어요. 근데 답으로 찾아줬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음의 주기는 있으면 답을 못 찾죠. 그런데 경로가 n-보다 커. 그러면은 얘는 그 주기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걷어내면은 단순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더 짧아지죠. 그래서 항상 단순 경로가 그 음의 주기가 없을 때는 주기가 있는 경로보다는 더 경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n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래프에서는 최단 경로는 최대 간선수는 몇 개? n-1개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벨만 포워드는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만 포워드는 이제 답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S에서 V까지의 최단 경로가 있다. 최단 경로가 있다는 거죠. 가정이에요. 얘가 최단 경로다. 그러면 V 말고 목적 노드 말고 끝 노드 말고 걔보다 하나 전 노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 경로는 S에서 W까지의 경로 P'과 WV 요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예. P'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P'은 S에서 W까지의 최단 경로일까요? 아닐까요? 최단 경로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최단 경로일 수도 있지만 항상 최단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최단 경로이면은 저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있죠. 전체를. 최적 원칙에 만족하니까. 그런데 이 S에서 W까지는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V까지의 간선수가 i면은 얘는 간선수가 얼마예요? i-1이에요. 그러니까 간선수는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에서 마지막 노드에서 그 목적 노드까지가 그 간선을 뺀 그 경로를 살펴봤더니 이 경로는 우리가 찾은 그 최적해에서 간선수를 하나 줄어든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n은 S에서 W까지의 최적해는 아니지만 뭐의 최적해가 되냐면은 i-1개의 간선을 사용하는 i-1개의 간선을 사용하는 경로의 최적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해는 i-1보다 더 적게 쓸 수도 있죠. 근데 i-1개를 썼을 때에는 얘가 최적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수를 기준으로 P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게 전체가 P예요. P는
최대 i개의 간선을 이용하는 S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다 라고 이제 놓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작은 문제, 작은 최적화 문제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 P의 실제 간선수가 i-1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i개가 아니라 그보다 적게 썼어요. 그러면 P는 i-1개의 간선을 이용하는, 또는 i-1개보다 적은 간선수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에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i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실제 i개를 다 썼어. i개를 써서 만들어진 애예요. 그럼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요 애는, 얘에서 요 애는 뭐가 되냐면, P'은 S에서 W 가는 이 P의 부분 경로가 되는데, 이 P'은 간선 i-1개로 구성된 S에서 W 가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점화식은 어떻게 되냐면, LIV는, 그러니까 i개 이하로 구성된 S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는 i-1개를 이용하는, 그런 i-1개의 간선을 이용하는 최단 경로, 또는 i개를 이용하는 최단 경로 중에 제일 작은 애의 민값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수를 기준으로 점화식을 만들어서 간선수를 기준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가 간선수를 하나만 써서 S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가 뭐냐, 그 다음에 S에서 이 각각 노드로 두 개의 간선을 썼을 때 최단 경로가 뭐냐, 이거를 계속 간선수를 늘려가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i개까지 구하게 되면은 답을 구하게 되는 게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출발 노드인데 나머지 노드까지의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냐면, 먼저 길이가 1인 애들을 찾는 거예요. 간선수를 하나만 쓰는 최단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는 간선수를 2개 쓰거나 하나를 쓰는 것 중에 더 민값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선수를 3개 쓰나 아니면 그보다 작은 거에 민값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값은 어떻게 되냐면, A는 0이 되겠고, 하나만 쓰는 거니까 A에서 B까지는 5, D까지는 -2, C까지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E는 간선 하나의 간선만 이용해서 못 가니까 이제 무한대 값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대라고 표시하면은 거기서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달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distance E라는 건 간선을 2개 쓰는 거예요. 2개 쓰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각 노드에서 또다시 간선을 하나, 나가는 진출 간선만 고용해요. 그러면 A에서 A로 가는 한 번 간선 썼을 때 0이니까 한 번 더 하면 5, 3,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나가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1이 하나죠. 그럼 B에서 D로 가는 건 2개를 이용하면은 4가 돼요. 근데 4는 -2보다 크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고요. C에서 나가는 건 -2, -1 있죠. 그래서 C에서 -2를 해서 B로 가면은 1이 되죠. 근데 1은 5보다 작으니까 B는 1로 바꿔주는 거예요. 2는 C에서 가면 -1로 가면 예, -1. 왜 1이 됐지? 얘로 이용하면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고, 2가 되니까 2로 바꿔주는데, D를 계산하면 D는 -2였으니까 3이니까 요게 더 짧으니까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2까지 썼을 때의 최단 경로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2까지라는 건 2개를 쓸 수도 있고 2개를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의 최단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를 더 쓰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나가는 걸 또 처리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의미 없는 것도 계산하죠. 의미가 없는 것도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또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또 나가는 경로를 따지는데 실제 그거는 이미 따질 수가 이미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이가 3이었어요. 2였을 때는 최소가 3이니까 또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고려할 거 아니에요? 길이가 3 걸 쳐서. 근데 실제로는 3이 아니죠. A에서 C로는 1로 갔기 때문에 얘를 고려해봤자 변하지 않을 텐데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2를 구한 다음에 3을 구했더니 어떻게 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원래는 지금 노드가 5개니까 길이가 간선을 몇 개 쓰는 것까지 구해야 돼. 간선을 4개 쓰는 것까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 길이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많아지면 그 주기가 있는 거니까 디스턴스 4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2를 계산했고 3을 계산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으면은 4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돼. 2보다 짧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4를 계산했는 3이 또 줄어들었어. 그럼 또 4를 계산해야 돼요. 4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냐? 안 멈춰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4까지 계산했으면 n-1까지 계산했으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한 번 더를 왜 할까? 한 번 더를 왜 할까? 이 알고리즘들은 음의 가주치가 있는 거고 음의 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의 주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음의 주기가 있는지는 어떻게 벨만 포드는 살펴보냐면은 디스턴스 4를 구한 다음에 디스턴스 5를 구해. 근데 디스턴스 4와 디스턴스 5는 차이가 원래는 음의 주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되죠. 똑같아야 돼. 근데 디스턴스 5를 구했더니 줄어들었어. 그 줄어든 건 왜 줄어든 거야? 음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만 포드에서는 n-1 구하기 전에 n-1을 구하기 전에 그 요 어떤 애와 그 다음 애가 같으면 중단해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고 계속 구했는데 n-까지 구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n까지 구해가지고 변하지 않는지 봐요. 변했으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음의 주기가 있으니까 못합니다라고 답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플로이드 워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로이드 워셜은 벨만 포드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 벨만 폼이 아니라 포드 알고리즘인데 얘네들이 같이 연구해서 그 개발한 알고리즘들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똑같은 알고리즘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이 당시만 해도 그 어떤 연구 결과가 전파되는 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써서 논문이 출간되는 데까지는 뭐 2,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출간하는 데까지는. 그러면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아이디어로 발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워낙 빠르게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연구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연구를 하겠죠.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논문을 발표하면은 난 논문을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걔랑 내가 그 아이디어를 카피한 것도 아닌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옛날에 연구하기가 좀 더 편했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측면은 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쉽게 얻어서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점은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도서관 가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였죠. 그 도서관 가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게재된 논문들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자료를 인터넷 검색하면은 수많은 논문지에 있는 논문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 플로이드 워셜은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벨만 포드는 간선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큰 문제와 작은 문제로 나눴어요. n-1개의 간선 쓰는 문제, n-2개의 간선 쓰는 문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플로이드 워셜은 간선수가 아니라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드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설명이 왜 이렇게 너무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A만 이용하는 경로를 구해요. 노드들이 A, B, C, D라고 하면은 A만 이용하는 경로, 그 다음에는 A, B를 이용하는 경로, 그 다음에는 A, B, C를 이용하는 경로, 그 다음엔 A, B, C, D를 이용하는 경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우리가 검토할 때 그 경로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노드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늘려가면서 문제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에 찾고자 하는 것은 모든 노드를 이용할 수 있는 A에서 다른 노드까지, 그러니까 A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인데 1부터 K까지만 사용하는 그런 최단 경로를 처음에는 1번 노드만, 그 다음엔 1, 2번 노드, 그 다음에 1, 2, 3번, 1, 2, 4번 노드,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서 이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해가 P가 1부터 K까지 노드만 사용하는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K가 P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부터 K까지 쓸 수 있는데 최단 경로를 구해봤더니 K를 안 써. K를 안 써요. K를 쓰지 않아도 더 짧은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P는 이 해는 뭐와 같냐면 1부터 K-1까지의 노드만 이용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K를 안 썼으니까. 두 번째로는 최적해를 구했더니 실제 K를 썼어요. K를 써서 최단 경로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P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K를 썼으니까 이 K를 기준으로 I에서 K까지의 경로가 있을 거고 K에서 J까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P1과 P2는 뭐가 되냐면은 1부터 K-1까지만 이용하는 I에서 K까지 경로가 되겠고, P2는 K에서 J까지 1부터 K-1을 이용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원래 거보다 작은 문제가 된 거죠. 최적해의 작은 문제가 된 거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답을 구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이드 워셔의 경우에는 벨만과 포드와 달리 주기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주기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은 문제들을 결합해서 큰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버텀 업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얘가 P1이고 P2일 때 두 개는 주기가 없지만 두 개를 결합하면은 주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5, 9 P1이 P2가 5, 3, 2, 4이면은 가다가 다시 1로 가죠. 주기가 있죠. 그래서 각각은 주기가 없는데 결합하면 주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결합했을 때 음의 주기가 있으면 P1과 P2가 최적이 아닐 때 이들의 결합이 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 원칙을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워셔는 이런 것들을 결합할 때 이제 음의 주기가 없어야 되겠고, 이 논리를 이제 그 벨만 포드는 왜 사용하지 못하냐 하면은, 벨만 포드는 항상 출발 노드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출발 노드를. 그래서 노드를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출발 노드가 달라지는 거죠. 벨만과 포드는 항상 A 노드에서 뭔가 시작 노드에서 끝까지 가는데, 나눴을 때는 그 중간 노드에서 여기는 시작 노드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문제에 포함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벨만 포드에서는 포함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벨만 포드는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이드 워셔의 점화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K 노드까지 이용할 수 있는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는 뭐가 되냐면, K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스 K를 이용하는 경우에 최소값이 이제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얘가 기본 그 인접 행렬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1번 노드만 이용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을 이용하는 걸 구하고, 1, 2, 3번을 이용하는 걸 구하고, 1, 2, 4번을 이용하는 걸 구하고, 1, 2, 5를 이용하는 걸 구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고, 만약에 요 값이 0이 아니라 음수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수예요. 계산했더니 여기가 음수가 되면은 1에서 1로 가는 게 음수야. 그러면 이제 그 주기가 있는 거죠. 음의 주기가. 그래서 얘는 아까 벨만 포드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해서 음의 주기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여기에 음수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음수가 있는지 보고, 음수가 있으면 음의 주기가 있다고 주고, 이 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이 n바이 행렬을 그 n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이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얘가 만들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갱신하게 되면은 요 값을 그냥 여기다가 계속 덮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3까지 구한 게 이거예요. 1부터 3까지에 있는 노드들을 이용해서 1에서 1, 1에서 2, 1에서 3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4를 이용해서 더 짧은 경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요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에서 2를 가는 거는 3까지 이용하는 건 1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4를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에서 4로 가는 거는 1이고 그 다음에 4에서 2로 가는 건 무한대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건 더 길죠. 그러면 1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바뀐 게 뭐가 있지? 3을 봅시다. 그럼 3. 4는 1에서 3까지 가는 건 4였는데 그러면 1에서 4까지 가는 건 1이었고 4에서 3이 가는 건 2였어요. 그럼 얘 두 개 합치면 3이 되는데 4보다는 짧죠. 그러면 얘를 4에서 3으로 갱신합니다. 즉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요 그림에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요 값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1에서 4 가는 거죠. 1에서 4 가는 걸 얘를 이용해봤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1로 넘어갈 때는 요걸 이용해서 요 나머지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배열을 계속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었던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계속 갱신하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플로이 워셔 알고리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플로이 워셔 알고리즘이고, 플로이 워셔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3중 포루프로 하면 이제 다 계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IJ가 음수인 게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IJ인데 II를 보는 거죠. 11, 22, 33, 44, 55가 음수인지를 봐요. 음수면은 음의 주기가 있는 거니까 음의 주기가 있다고 리턴하고 아니면 D를 리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서도 항상 요걸 계산해서 음의 주기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더 들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간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음의 주기를 살펴보게 되겠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가면서 실제 경로를, 최단 경로가 4다. 그러면 저 4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는 이제 되돌아가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게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입니다.